안녕하세요. 군남중학교 3학년 학생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어떤 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예를 가지고 같이 글쓰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글들을 보니까 선생님도 너무 재밌어서 즐겁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공부할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단원인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질 변화의 종류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예시들을 살펴본 다음 이를 가지고 나만의 글쓰기를 해보았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실험에서 마그네슘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중 무슨 변화를 했을까 한번 맞춰볼까요? 마그네슘 리본이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마그네슘 첫 번째 거는 그대로 냅두고 두 번째 거는 한번 구부려 볼게요. 어때요? 이거는 무슨 변화일까요? 그러면 세 번째 마그네슘 리본은 선생님이 한번 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증발 접시를 올려두고 집게로 마그네슘 리본을 잡은 뒤 한번 태워볼게요. 이렇게 하면 증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위험하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실험 장갑을 끼고 실험을 진행했으니 훨씬 안전하겠다, 그쵸? 그러면 모두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그네슘 제 부분을 이렇게 일부 올려둘게요. 그러면 이것은 물리 변화인가요? 화학 변화인가요? 이게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 한번 검증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그네슘의 기부 특성 중에 염산을 떨어뜨리면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물리 변화를 한 후에는 이 기포가 그대로 올라오겠죠. 그런데 반면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뽀글뽀글 일어나는 기포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마그네슘에다가 염산을 뿌려볼게요. 어이쿠, 이렇게 보글보글 하면서 기포가 올라오네요. 그러면 두 번째 구부린 마그네슘에 한번 뿌려볼게요. 마찬가지로 기포가 올라오네요. 세 번째 마그네슘에다가 불을 태웠을 때 남은 젤에다가 뿌려볼게요.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네요. 아니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나요?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물리변화, 화학변화를 가지고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해요. 오늘의 수업 목표입니다. 첫 번째,
화학 변화와 화학 반응식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두 번째, 화학 반응식 1단계를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기본 다지기를 해볼 겁니다. 먼저 화학 변화와 화학 반응식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일단 동그라미라는 물질이 하트라는 물질로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변하죠. 이는 화학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이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의 물질을 반응물, 그리고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의 물질을 생성물, 다시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물질을 반응물, 그리고 화학 변화가 일어난 후의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이기 때문에 반응물이라고 얘기하고, 화학 반응이 끝난 후 새롭게 생성된 물질이기 때문에 생성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화학 반응의 케이스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반응물 1이 반응물 2와 반응하여 하나의 생성물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반응물 1이 생성물 2개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로는 반응물 1이 반응물 2와 반응하여 생성물 1 그리고 생성물 2가 되는데요. 잘 보면 반응물 1에서 두 가지 물질이 붙어있던 것이 반응물 2와 함께 반응하여 서로 붙어있는 물질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로는 반응물 1과 반응물 2가 각각 붙어있던 물질이 반응 후에 생성물 1, 생성물 2가 되었을 때는 서로 같이 붙어있던 물질이 바뀐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화학 반응에 화학식을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이를 화학 반응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화학식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화학식은 물을 H2O 라고 나타내면 이 H2O는 물의 화학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소는 H2, 탄소는 O2, 질소는 N2, 암모니아는 NH3, 메테인은 CH4, 이산화탄소는 CO2, 염화나트륨은 NaCl, 이렇게 화학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염화나트륨의 경우에는 염화가 염소화를 줄여서 염화라고 하는데요. 이 염소는 Cl, 그리고 나트륨은 Na죠. 이처럼 한글식과 화학식은 서로 순서가 바뀌는 규칙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처음 배운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를 구글 클래스룸에서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수업 목표를 살펴볼 텐데요. 화학 변화와 화학 반응식은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었나요? 맞아요. 화학 반응식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함께 간단히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 화학 반응식 1단계는 기본 다지기였는데요. 기본 다지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화학식에 익숙해져야 했었는데요. 이 화학식에 익숙해져야 나중에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화학식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 2단계와 3단계를 할 텐데요. 화학 반응식 2단계는 화학식 규칙 습득하기. 오늘 우리는 화학식을 배웠는데요. 이 화학식에 규칙이 있다니? 어떤 규칙일까요? 화학 반응식 3단계에서는 화학 반응식 규칙 습득하기인데요. 화학 반응식을 작성할 때 어떤 규칙이 있는가 보네요.
이를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